좋아요, 구독!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미국 빅테크 피크아웃 우려로 하락을 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상승 중에 있는데요. 오늘 비농과 그리고 실업률 발표 후에 점진적으로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0시 30분경에는 2057선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에는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쭉 우상향을 하면서 11시경에는 2187포인트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0.7% 정도 상승한 215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 PCE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9월의 PCE는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전문가들은 생각보다 물가가 끈적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근원 PCE는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으로 시장 예상치 2.6%를 상회했는데요. 또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거비 제외 근원 서비스, 즉 슈퍼코어 물가의 경우에도 오름세가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생각보다 내려오고 있지 않다며 향후 연준의 행보에 가늠을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전문가는 올해 말고 내년 초에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가속화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며 연준은 11월에 베이비 스텝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12월엔 금리 인하를 중단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고요. 또 며칠 전 발표된 3분기 GDP에서도 소비가 강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강한 소비가 인플레이션을 다시금 자극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시장에서 지금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이건 다 예견돼 있었던 거고 끈적끈적할 거라는 건 뭐 우리보다 전문가들이 더 먼저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요즘 뭐 딱히 이슈가 대선 말고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평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리시겠지만 어차피 막판에는 다 흐지부지 거기서 찐득찐득한 상태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2%의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2%를 얘기하고 있는데 2%가 아니라 2%대죠. 2%대. 그리고 2.0이 아니라 2.3에서 2.5 정도면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뭐 골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6월 달부터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게 뭐였죠? 3,000달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10% 나왔습니다. 10% 채 안 남았죠? 그러니까 예견대로 다 가고 있는 거고 저는 그런 고급 데이터를 보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게 그럼 금리 인하를 할까 안 할까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난리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지금 지표들은 지난번에 이제 금리 인하한 50bp가 과하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치적이냐 아니냐? 더군다나 파월 의장이 밀어붙였다는 또 다른 연준 위원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안 내리면 이건 진짜 정치적인 의도로 50bp 내린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25bp 정도는 시장에서 말한 대로 다음에는 쉬더라도 적어도 이번에는 11월에는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페드워치도 지금 거의 뭐 100%에 가깝죠. 그러면 뭐 시장에서 연준도 이런 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그럼 잠깐 좀 어제 나온 지표를 잠깐 볼까요? 지표 보겠습니다. 지표 보면 어저께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 우리는 뭐 공부방에서 같이 매매하면서 지금 봤었는데 여기서는 리바이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이때 봐야 되는 거 뭐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신규 연속은 2주 이상 그리고 근원 소비 근원 소비 지출 물가 PC죠. 근원 그다음에 그냥 일반 헤드라인이죠.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개인 지출이죠. 미국은 뭐죠? 소비 국가입니다. 소비를 미국에 있는 미국 경제 규모가 전 세계 한 28% 정도 합니다. 25%, 28%. 중국이 좀 내려가서 20%. 둘이 합하면 글로벌 경제의 50%를 그냥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미 수출, 대중 수출 중요하다고 우리나라는 수출해 먹고 사니까 그 정도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미국이 소비하고 지출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글로벌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출이 좀 과하다.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지출이 줄면 준다고 뭐라 하고
늘면 는다가 뭐라고 적정선이라는 게 다 애널리스트들마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과하냐 안 과하냐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차트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과하다 그러면 또 우려가 섞여서 금리가 인하를 안 할 것 같으면 뭐 예, 나스닥은 주저앉을 것이고,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관리 가겠죠. 그래서 개인 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GDP에서도 나왔죠.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럼 이제 근원 소비, 근원 PC, 예, 그다음에 일반 PC 이 정도는 우리 다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다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갈 길이 가고 있는 거고 지금부터는 그 내려가는 속도가 그렇게 뭐 가파르게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완만하게 그냥 이 정도 수준 유지할 거고, 그러니까 연준도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해서 내린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2%대까지 갈 때까지, 그러니까 PC가 2%갈 때까지 예, 금리를 안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2%에서 금리를 내리면 효과는 몇 달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예, 1점 몇 프로 막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젠 더 이상 뭐 금리를 낮추고 안 낮추고 문제가 아니죠. 이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일정 수준, 내년까지 한 3.5% 정도로 3.5% 내외로 보고 있는데 예, 그 정도 200bp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다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예, 경제학자, 애널리스트들, 그러니까 우리가 5.5까지 봤잖아요. 거기서 200bp, 그러니까 3.5%, 네, 금리가 3.5% 되기 전까지는 딱히 뭐 침체라는 단어는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두 달 전부터 했던 거고, 앞으로 2년 이내 침체될 확률은 10% 미만. 근데 이제 10%라는 단서가 뭐냐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푸틴 대통령이 핵 버튼을 누른다든가, 아니면 푸틴이 옆에 있는 국가들을 막 침범한다든가, 아니면 뭐 미국 본토가 뭐 이상한 일로 뭐 공격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코로나가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예, 블랙스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침체는 예, 일단 접어두는 게 예,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업률도 예, 그러니까 고용률도 탄탄하죠.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나온 걸 보면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네, 예, 저도 오니까 예, 저도 이게 뭐지? 이게 뭐 오타인가? 네, 저도 오타라고 생각했어요. 네, 너무 근데 말도 이게 안 돼서. 인베스팅이 오타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설마 이건가? 이거 우리 이거 봐요. 오늘 세 개 봐야 됩니다. 예, 뭘 봐야 되냐면 평균 시간당 임금하고 그다음에 고용 지수하고 실업률이죠. 실업률은 오케이 됐어요. 이 정도면 예, 4.5%가 넘어가면 시장은 조금 생각을 달리 본다고 했습니다. 예, 4.3까지 갔다가 경기 일으키고 4.1까지 내려왔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걸 봐야죠. 고용 부분 12,000, K가 1,000이니까 12,000입니다. 그럼 12,000이 증가를 했다는 건데 증가한 겁니다. 증가한 건데 그럼 이걸 뭘로 봐야 되냐? 저도 그래서 CNN 보고 다 봤거든요. 예, 허리케인부터 시작해서 보잉파 막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 여파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수정이 어떻게 되는지 수정됩니다. 옆에 여기 뭐가 달려요, 종 같은 게. 그럼 이제 수정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예, 나중에 보시면. 그럼 이제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그리고 단위 시간은 예, 늘었습니다. 살짝 늘었는데 이 정도는 뭐 액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GDP 내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이 소비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만약에 미국이 소비가 멈춘다, 예, 지출이 멈춘다. 그러면 이제 경기 둔화 침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미국 경기가 뭐 소비 지출이 좀 과해서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하다,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경기 둔화 침체가 더 빨라진다. 저는 이쪽에 왼쪽에 후자 쪽에 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써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네, 미국이 유지가 되고 미국이 유지가 돼야 글로벌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또 사는 거고. 보시면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 우리가 2.8% 봤죠. 2.8% 받고 이게 재화입니다. 이게 재화인데 상품이죠. 예, 앞에 있는 게 이 내구재입니다. 이 내구재, 이쪽이 내구재, 밑에 있는 게 비내구재. 예, 내구재라 함은 우리 냉장고, 세탁기, 차 이렇게 뭐 3년, 5년 두고두고 쓰는 겁니다. 예, 밑에 있는 건 소비재죠. 예, 늘어납니다. 지금 보시면 늘어나죠. 예,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럼 돈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예, 뭐 업체들도 도매상, 소매상 공장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이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돈을 줘도 안 씁니다. 네, 중국 저축률이 40%, 네, 전 세계 저축률이 20%거든요. 네, 2배를 상회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저축률이 제일 높은 나라, 네, 그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내구재도 늘고 있죠. 예, 그래야 활성화가 되고 우리나라 경기 요즘 어렵잖아요. 어려운 이유가 안 쓰기 때문이죠. 안 사고 안 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미국 경기가 탄탄하구나, 사람들이 예, 돈이 좀 있구나. 네, 그렇게 다른 거는 뭐 더 이상 해석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건 요거였죠. 소비가 느는데 어떤 쪽으로 느냐.
그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느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크게 그 상심할 필요도 없고 크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늘어야 됩니다, 무조건. 소비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 우리나라는 뭐죠? 수출이 늘어야죠.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국, 그러니까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죠. 네, 미국은 인구가 3억 5천, 우리나라는 얼마죠? 5천만. 일본은 1억 2천인가? 1억 3천이에요. 인구가 1억이 넘어가줘야 자생적으로 소비 지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비 지출을 자생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무조건 수출해야 먹고 사니까 그 수출을 누가 받아주죠? 중국하고 미국인데, 중국은 지금 조금 이상한 상태고, 미국은 그나마 쓰니까. 근데 트럼프가 되면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관세 매기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라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방금 나온 지표 한번 볼까요? 네, 방금 나온 지표가 ISM이죠. ISM 보면 뭐 그냥 쏘쏘합니다. 오늘도 쏘쏘합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죠? 네, 고용지수. 네, 고용지수 보면 별 차이 안 나고요. 네, 근데 제조업 물가지수는 올랐네요, 많이. 많이 올랐고. 네, 이게 좀 문제가 되겠네요. 이게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신규 주문이 늘어야지 재고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거의 소소하고 물가지수 정도만 오른 거고, 이 정도는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냥 오릅니다. 오릅니다. 언제까지 오르냐?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멈출 때까지 오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저께 빠진 건 뭔데?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세상에 직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선도 뜯어보면 점들로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한 번씩 말씀드렸죠? 이렇게 빠지는 날이 온다고? 그럼 뭐라 그러죠? 이때 사라. 이때 사라. 이때 사라. 그렇게 2만선 지켜줬잖아요,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이때 사셔야 되는 거죠. 이때 도망갈 게 아니라 이때 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목이 맛있어 3일 과정 무료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무료 강의, 온라인 무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그때 말씀드린 게 뭐죠? 앞자리 구름이 이렇게 평평하면 횡보다. 근데 이게 두꺼울수록 횡보, 그러니까 칼이 깊게 들어오는데 어디까지 들어올지는 계속 봐야 된다. 그리고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네, 저는 이 정도까지 내려올 줄 알았어요. 여기 62평선, 120평선. 근데 2만선 지키고 올라가더라고요. 네, 지금 그래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배워야 되는 거고 알아야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국제 정세 이런 거 다 알 필요 없죠. 우리는 트레이더입니다. 트레이더는 결국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트레이딩을 해야 됩니다. 이번 달에 우리 교육방에서 같이 공부방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했을 때 지난달이죠. 총 22번 22일 거래에 있었고 우리가 21일 승리를 했습니다. 21승 1패예요. 그 정도면 엄청난 승률이죠. 네, 그래서 다음 달에도 그걸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표 해석하는 능력, 그다음에 차트 해석하는 능력, 그런 것들을 배우셔야 되고 그런 내용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무료 공개 방송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차근차근 배우시면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일단 지표들은 양호하고 문제는 관건은 다음 주에는 대선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에는 모르겠지만 11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은 25bp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농업 고용지표 쇼크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금리 인하가 멈출 때까지는 미국 증시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참고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관건은 바로 미국 대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에 그럼 우리 어떻게 매매 좀 전략 짜보면 좋을까요? 저는 다들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뚜껑 열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이 마지막이고 해리슨 부통령 이번이 시작이잖아요. 네. 그럼 해리슨이 됐을 때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게 좀 커 보입니다. 다음 있으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 트럼프 시즌 1, 시즌 2 이렇게 나누는데 재미삼아서. 네. 중요한 건 이제 D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뭘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양반이 럭비공 같은 양반이라 네, 이제 뭘 할지, 어떤 도발할지. 요즘 너튜브 보면 조니 소말리에 관종 유튜버가 요즘 말이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혹시 트럼프도 저 정도는 아니겠지? 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확실한 건 누가 되든지 간에 오릅니다. 지금 영래포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옐런 장관이 아주 이제 영악이라고 해야 되나, 영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죠. 단기 지금 채권을 다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얘기를 들으세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슨이 되든 누군가 이걸 장기로 바꿔놔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5년, 1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아니면 뭐 담보대출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단기 카드론 쓰고 있단 말입니다. 30일, 60일 막 이런 거. 근데 그러니까 1년 장관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지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려고 그러면 그래야지 국채 발행을 또 할 수 있는 거고 누군가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국채 발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국가가 부담을 줄이려고 그러면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금리를 내려야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거니까. 안 그러면 난리 납니다. 너도 나도 금리가 올라야지 산다 그러면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오는 거죠. 5%짜리 안 사, 더 줘야 돼. 그럼 6% 줘야 되고 7% 줘야 되고 이게 이제 관건인 거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라도 금리는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도 물가지만 미국이 살려면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게 가장 대전제입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추후 금리 인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기조 안에서 미국 증시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 데이 트레이딩은 어떻게 해야 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아까 ISM이 발표한 지표 이후에 약간 좀 갈등을 하는 것 같더니 다시금 또 올라가네요. 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네네. 그럼 미 대선 앞두고 더 올리겠다라는 거죠? 그거보단 일단 차트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이슈들은 둘째치고 우리가 차트적으로 보면 말씀드렸죠. 앞자리가 양운이고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을 때는 조정이 나온다. 조정이 나오는데 이 끝이 어디냐? 그때 계속 돌달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끝에가 살짝 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밑단까지 아랫단까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제 급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만큼 조정이 지금 이만큼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서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680, 700 라인 뚫기 쉽지 않다. 뚫고 여기가 지지받으면 올라가기 시작할 거다. 근데 지지 못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쭉 내려온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려올 때 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또 어디였죠? 메타가 관건이었죠. 실적은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라고 그러죠. 다음 분기 매출을 좀 이렇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낮게 했습니다. 그럼 핑계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내려간 거고. 그리고 박스권 지금 뭐 어디를 튈지 모르는 거고 사람들이 되게 관망을 하고 있어요. 해리슨이 될지 아니면 누구냐 트럼프가 될지. 근데 전 왜 관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선 전에 사야 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간에.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관망을 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수급이 예전 같지 않은 거고 지금 차트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오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겁니다. 뭐 다음 주 대선 때까지 이 존을 벗어나지 않지 않을까?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가끔 한번 2만 깨고 이게 122평선이죠. 파란색. 일봉상 121이평선. 이 정도도 한번 딛고 일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점은 어떻게 보느냐? 저는 항상 일목균형표로 말씀드립니다. 일목균형표가 일단 960틱이든 900틱이든 앞자리가 방향이죠. 앞자리가 양원이면 여기 기준선, 핑크선이나 62평선이나 122평선에서 매수를 한번 받아보시고 앞자리가 음운이면 마찬가지로 핑크색 기준선, 62평선, 그다음에 122평선에서 매도를 쳐보시면 우리가 단타를 30틱이든 40틱이든 100틱이든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난 이런 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무료 공개 방송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배우시면 됩니다. 내가 뭐 언제부터 이게 처음부터 알았습니까? 모릅니다. 다 배우면 알 수 있고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아주 쉽게 써먹을 수 있고 아주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